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장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3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비슷한 폭, 나스닥은 0.6%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매수보단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휴장 이후에 금요일은 조기 폐장이 예정돼 있죠. 또 오늘은 각종 지표들이 발표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탄탄함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었고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2.8%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비 0.2%, 전년비 2.3% 상승했는데요. 근원 PCE 역시 전월비 0.3%, 전년비 2.8%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잠시 정체된 모습인데요.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연준 이사들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4.25%로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반도체주들 약세입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4,800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알파벳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조사기관 IDC는 애플이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등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의 성장을 저하시켰다고 본 건데요. 2025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라인업이 기존과는 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러스 모델 대신에 에어 라인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북 에어, 아이패드 에어의 성공으로 아이폰에도 에어 라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아이폰 17 에어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 1%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약세입니다.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백 라마스와미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이 엔비디아를 평가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아웃퍼폼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여전히 기회가 많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알파벳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일한 빨간불이네요.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볼까요? 1% 가까운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사실 주가는 하락세지만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시장은 유통 공룡인 아마존에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은 홀리데이 기간 주식 쇼핑 목록에 아마존을 추가하라라고 추천했는데요. 이커머스 분야에서 45%의 점유율 유지하고 있고 또 얼리 홀리데이 프로모션과 빠른 배송, 그리고 지역화, 프라임 생태계의 확장, 경쟁력 있는 가격 등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류 전문가와의 통화 후에 앞으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대 기업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오늘장에서 1%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델 테크놀로지스 살펴볼까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무려 12% 넘게 빠졌는데요. 부진한 매출과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여파입니다. 3분기 매출은 244억 달러, EPS 2.15달러를 보고했는데요. LSEG 예상치인 매출 246억 7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예상 EPS인 2.06달러는 소폭 웃돌긴 했습니다. 델은 4분기에 240억에서 50억 달러 사이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LSEG 예상치인 255억 7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델의 주가는 사실 실적 발표 전만 해도 올해 들어서 86%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됐던 거죠. 하지만 오늘장에선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PC 제조업체 HP 역시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오늘장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살펴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SEG에 따르면 시장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분기에 EPS 86센트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회사는 84에서 86센트 사이를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놓은 3분기 매출 자체는 준수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10억 1천만 달러, EPS는 93센트를 보고했습니다. 시장은 매출 9억 8,300만 달러와 EPS 81센트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분기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트 포드비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FO는 회계연도 3분기의 실적은 IT 대란으로 인한 역풍이 예상됐음에도 집중적인 실행력과 엄격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강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IT 대란에도 고객 유지율 97%를 나타내며 리스크를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반 아웃피터스입니다. 미국의 의류 소매 업체 어반 아웃피터스 오늘장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18% 넘게 뛰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3억 5천만 달러, EPS 1.1달러를 보고한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시장은 매출 13억 4천만 달러와 EPS 86센트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준수한 실적이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